안녕하세요. 네미입니다. 요즘 온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뒤숭숭해요. 원래 무슨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한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이란, 이탈리아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과 캐나다까지도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이랑 스마트폰, SNS와 살다시피 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소식이 빠르지만 엄마 아빠들께서는 약간 느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 이 영상을 짧게 그리고 급하게 만들어 올립니다. 한마디로 엄마한테 잔소리 하려고 올린 거야. 오늘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 어떻게 예방하는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주 짧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거 짚어드릴게요. 참고로 이런 바이러스는 전파가 되면서 변종이 될 수가 있어요. 옮겨다니면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종류도 많고 굉장히 흔하다고 해요. 우리가 매년 걸리는 감기나 폐렴의 주범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보통은 그 증상이 약하지만 종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정도가 심한 것들도 있어요. 특히 사람이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동물이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돼서 사람한테 옮겨졌을 때 더 심각해진다고 해요. 2002년에 사스와 2012년 메르스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메르스는 원래 박쥐에서 낙타로, 낙타에서 사람으로 온 경우고요. 사스는 박쥐에서 시작을 해서 중간에 어떤 동물을 거쳐서 사람한테 온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위험했었던 거고요. 이번에 나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도 사람의 병이 아니고 박쥐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박쥐에서 천갑산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동물한테 옮겨졌고 그게 다시 사람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로 어떻게 아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만 궁금했나? 바이러스도 유전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추적해서 어디서 시작됐고 어느 경로로 전파됐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참고로 이번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공식 이름은 코비드19입니다. 근데 많은 나라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코로나19라고 부르죠. 가뜩이나 새로운 바이러스로 정신없어 죽겠는데 생전 처음 듣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을 감염시키느냐. 사실 너무 신종이어서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놀랍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한 지 몇 달 안 됐어요. 더 많은 실험과 연구가 필요해요. 하지만 다른 비슷한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나 성격을 참고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에 있는 아주 미세한 액체를 통해서 전파된다고 해요. 또 그 바이러스 액체가 묻은 사물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문고리나 스위치입니다. 이런데 묻어있는 바이러스가 며칠 동안이나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가장 위험한 분들은 환자의 가족이나 의료진들입니다. 그러면 감염됐을 때 어떤 증상이 보이는 걸까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건 감염이 됐어. 근데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약한 경우에는 발열, 기침, 가래, 콧물, 몸살 등부터 토하거나 설사 증상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심하면 폐렴, 신부전증, 사망까지도 이르게 한다고 하네요. 보통 처음 일주일에는 흔한 감기 같은 증상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초창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조차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인 거예요. 치사율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스는 10%, 메르스는 34%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코로나19는 약 2%로 치사율 자체는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는데 대신 전파력이 훨씬 높아서 감염자가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실수록, 지병이 있으실수록, 기관지가 약하실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치료 방법이나 백신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각각의 증상을 좀 견디기 쉽게 도울 수는 있지만 한번 감염되면 그냥 완치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대요. 현재 여러 연구와 실험이 진행 중이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거니까 제일 최선의 방법은 예방입니다. 그래서 감염이 많은 나라나 지역을 방문하셨으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시고 집에서 최소한 2주 동안 격리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시면 안 돼요. 말씀드렸듯이 초창기에는 별 증상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수도 있고요. 뭔가 필요하시면 직접 나가지 마시고 친구나 지인에게 부탁하세요. 아니면 집 문 밖으로 배달시키셔도 되고요. 그 외에도 사람들 많은 곳 가지 마시고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쓰면 좋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방 팁 몇 개 짚어볼게요. 첫 번째, 손 자주 씻으세요. 제일 중요해요. 매 시간마다 씻으시고 사람들이 자주 만지는 물건 만졌다 하면 또 씻으시고 저는 회사에서 20초 동안 씻으라고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그니까 엄마는 30초씩 씻어. 뻑뻑. 비누가 없으시면 알코올 세정제, 손 소독제도 괜찮습니다. 쇼핑 카트, 버스나 지하철 손잡이, 문고리 등등은 사람들이 자주 만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자주 깨끗하게 손 씻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거는 아는데 마스크 겉부분 있죠. 마스크 겉부분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지 인지를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만진다고 해요. 특히 마스크를 끼고 빼실 때 이것도 조심해주세요. 또 얼굴을 손으로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매 시간마다 손으로 얼굴을 만진다고 해요. 보통 바이러스는 눈, 코, 입을 통해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거고요. 다시 한번 눈, 코, 입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으니까 절대 만지지 말기. 꼭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기침이나 재채기 하잖아요. 그럴 때 휴지 같은 걸로 코와 입을 가리고 재채기를 하고 버리세요. 바이러스는 휴지 같은 데에서도 어느 정도 살아있을 수 있다고 하니 바로 버리시고요. 휴지가 없으시면 옷 또는 소매로라도 코와 입을 가리세요. 와, 나 오늘 잔소리 엄청 많네. 회사나 공공장소 같은 데에서 여러 사람과 같이 쓰는 물건은 사용 전에 깔끔히 티슈로 닦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 책상, 커피 머신, 자판기 등등. 특히 아이들이 있으면 더 주의해 주시고요. 애들한테 뭐 만지지 마 한다고 해서 안 만지지 않으니까 미리 소독을 해놓는 게 좋겠죠. 목이나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 이왕이면 근처에 가지 마세요. 누군가 주위에서 이렇게 심상치 않게 기침을 한다 하면 근처 2-3m 안에 15분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도 본인이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서로 조심하자는 거예요. 몸이 살짝만 불편해도 그게 감기든 두통이든 뭐든 가능하시면 최대한 집에 계세요. 내가 병을 안 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병을 받지 않기 위한 조치이기도 해요. 내가 병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다른 병을 안 받아와야 되니까 다음으로 고기나 계란 드실 때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이런 시기일수록 더 조심하고 특히 다른 병이나 박테리아와 겹치지 않게 더 조심하자입니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의심되신다면 일단 지역 보건소나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 후 안내에 따라 가까운 선별 진료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 뒤숭숭한 와중에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게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안전하게 진찰할 수 있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엄마,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들어보셨어요? 와, 대단하다 진짜. 지금 미국에서는 벌써 수많은 환자들을 어떻게 진료할지 걱정투성이인데 한국에서는 차 타고 가서 진찰받고 바로 나오는 거래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사가듯이. 진짜 짱입니다. 이거 드라이브스루 아이디어 낸 사람 노벨 의학상 뭐 이런 거 안 주나? 그리고 자식들이 다 나가지 말으라고, 엄마, 아빠 나가지 말으라고 잔소리하고 있죠. 집에 계시는 무료한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TV에서 온갖 뉴스만 돌려보시면 걱정만 더 커져요. 엄마, 그게 더 안 좋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 하는 운동을 홈 트레이닝이라고 불러요. 홈 트레이닝이라고 유튜브나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운동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집에서라도 운동 꼭 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이 중요하고 면역이 중요합니다. 또 집에서 하는 독서. 요즘에는 독서 앱도 좋은 게 정말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디북스 추천해드려요. 광고 아닙니다. 광고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9,900원 내시면 무제한 책을 읽으실 수 있고요. 첫 번째 달은 무료입니다. 어쨌든 독서 추천드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 하는 유튜브 어떠세요?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영상 편집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영상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SNS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시간,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고, 얘기도 좀 하고, 홈카페도 즐기고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특히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의료진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힘 꼭 내시고요. 이 위기를 건강하게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에 궁금한 거 가지고 또 올게요. 안녕. 엄마 내가 알려줄게 채널에서는 부모님들께 복잡하고 긴 상식들을 간단하고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